안녕하십니까. 정상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오늘 하려는 것은 이제 논술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고 생각한다면 육하원칙은 그 어떤 시인이 시에다 써서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가운데가 왜야. 누가 왜, 언제 왜, 어디서 왜, 무엇을 왜, 어떻게 왜 해야 이게 잡히는 거야. 근데 이건 내 입장이고 상대방도 이게 확증이 있어. 충돌하는 이 가운데가 논술이야. 이렇게 꽉 잡아야 되는 거야, 개념을. 자, 그거라면 다시 더 진전하면 봐봐. 누가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어디로 무엇을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입장차이를 보는 게 논술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 뭘 냈냐면 제일 처음에 내가 알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입사 문제 시험으로 매널 뚜껑이 왜 둥근가 써라 이렇게 나왔대. 그런데 그 문제 하나로 입사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써야 되냐. 그거를 쓸 때 어떤 생각이란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체 면접에서 이게 또 나왔어. 그 다음에 대학 입시 문제 이게 또 나왔어. 자, 그런데 이게 입사 문제에 나오고 입시에 나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답변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너무 생각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의 기준에서 가장 상식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육하원칙이라고. 자, 그러면 봐봐. 저기 옛날에는 내가 동아쌤이었는데 동아쌤 이 매널 뚜껑에 대한 답변과 생각의 힘이라고 쓴 이유는 자 이걸 써야 되는데 그냥요 이렇게 쓰면 그냥 떨어지잖아. 자, 1단계로 매널 뚜껑이 왜 둥근가. 그러면 매널 뚜껑이 뭔가, 둥근 게 뭔가 라고 생각을 먼저 기초적으로 해야지. 그러면 매널 뚜껑이 왜 둥근가에다가 육하원칙을 적용시키면 매널 뚜껑 누가 만들었어, 누가 써, 언제 써, 어디에 있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죠? 그래야 그 관련성으로 이 가운데 있는 왜와 관련돼서 누가 써, 언제 써, 어디서 써, 무엇을 매널 뚜껑에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왜 둥글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런 육하원칙의 세부 적용으로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써나가는 거야. 관공서의 양식이나 어떤 회사의 서식이 있는데 서식이나 양식이 없을 때는 다 육하원칙으로 쓰면 돼. 왜? 육하원칙으로 신문기사를 썼을 때는 궁금증이 없어.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준다는 거야, 육하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게 육하원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육하원칙을 생각을 못하는 거야. 또 응용하자면 육하원칙을 뭘로 쓸 수 있어? 공부를 할 때 시험 문제가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하는데 누구냐, 언제냐, 어디서냐, 무엇을 했냐, 어떻게 했냐, 왜 그랬냐 이렇게 다 6개밖에 없어. 질문할 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 분석도 육하원칙으로 할 수 있고, 국사책 같은 경우는 육하원칙으로 형광펜으로 6가지 색깔로 해서 누가 치고, 언제 치고, 어디서 치고, 어떻게 치고, 무엇을 치고, 왜 치면 딱 분류가 다 돼. 완벽하게 분석이 돼. 자, 그런 것처럼 육하원칙은 상황을 명확하고 명료하게 해줘서 나중에 기자가 된 사람들이 기자들이 점점 똑똑해져. 인터뷰할 때 보면 왜? 상황을 명확하게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계속 파생해서 육하원칙 중에 더 궁금해야 될 것과 더 포커스가 될지 뭘지를 선택을 하는 능력까지 생기니까. 자, 올리면 자, 그러니까 매놀은 하수구나 전기시설이지. 그제?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모나면 각지면 끓기겠지, 위험하겠지, 동그라면 들어가기 쉽겠지. 자, 다른 의견. 매너 뚜껑이 둥근 이유는 사람이 걸어가다가 빠지지 말라고. 네모나도 안 빠져. 근데 사람이 걸어가다가 이게 네모나면 구석을 받으면 이게 힘이 사방으로, 동그란 건 사방으로 퍼지는데 구석으로 가서 자꾸 밟히면 이 구통이가 깨져. 힘이 골고루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수리비도 유지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 구멍을 팔 때도 기계로 파면, 시멘트 파는 기계 보면 동그랗게 파. 칼날이 돌아가면서.
네모나게 파면 긴 파면 더 크게 파든지 옆에가 깨져.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네모나게 파기가. 그러니까 열대도 둥그레, 네모난 거랑 둥글한 거랑 쳤을 때 떨어지는 거는 뭐 별 차이가 없어. 그런데 저기 봐봐. 전국 각지의 도로에 시멘트 위에다 뚫는다고. 그러니까 시멘트 위에 뚫어놓으니까 시멘트를 뚫기 좋으려면 둥그랗게 뚫는 게 좋다는 거지. 시멘트를 둥글게 절삭하는 기계도 있고, 세모로 절삭해봐. 세모로 절삭해봐. 얼마나 많이 깨지겠어. 네모도 그렇잖아. 구청이에. 그러니까 둥근 것이 가장 적합하고 튼튼하다고. 그러니까 정부 시설을 만들 때는 봐봐. 하수도 시설 기준에 원형을 쓰라고 정해져 있어. 이때. 그래서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대. 왜 그렇게 정했을까? 원형이 가장 적당하니까. 기준적으로 설계 시공해야 돼. 그러니까 메럴트경은 원형이고, 특수한 경우는 직사경 사용하는데, 특수한 경우는 분명히 그렇겠지. 특수한 경우는 그렇게 써도 되겠지. 그럼 올라가. 자, 이렇게 법에 만들어진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자, 공사를 할 때 맨홀 어떻게 열어? 지렛대처럼 이렇게 누른 다음에 한쪽을 들어. 그래서 이렇게 기울인 다음에 굴려. 그래서 옆에 놓으면 되는데 사각형이면 성체로 맞춰서 들어야 돼. 그러니까 둥글에서 굴리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거지. 그치? 자, 맨홀 잘못 덮이면 어떻게 돼? 튕겨나가. 그럼 사각형 쇳덩어리가 날아가면 어떻게 돼? 죽어. 그러니까 둥근 게 훨씬 좋은 거야. 그 다음에 둥근 거는 사방으로 퍼져서 꽉 나위를 맞춰서 튼튼하게 맞는데, 사각형은 편차가 나. 그래서 이그러져. 한쪽으로 찌그러면 들려. 그럼 바퀴가 가다 빵꾸나. 그럼 누가 책임져? 빵꾸난 차가 사고 나면. 그러니까 둥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네모난 뚜껑 오면 안전도구 운반할 때 들면 이쪽으로 꽉 찌니까 이쪽으로 하고, 만약에 네모나게 떨어져서 이 모서리가 떨어져 봐.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 어떻게 돼? 그냥 구멍 나버려. 둥근 거는 타박상만 있겠지만. 이게 불가니까. 그러니까 둥글게 해야지. 전선이 안으로 삽입돼 들어가. 사각형 모서리에 되면 어떻게 돼? 잘려. 근데 둥근 거는 안 잘리잖아. 파손도 예방되잖아. 이렇게 둥근 거 하나 가지고 사각형과 비교하면서 공통점 차이점을 써주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답변을 쓸 수 있는데 불구하고 육하원칙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이걸 시발점을 잡지 못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구멍을 파서 파기도 쉽고 보수도 쉽고 사용도 편리하고 유지도 편하니까 다 둥근한 걸로 쓰는 거잖아. 그치? 자, 맨홀 뚜껑의 둥근 가닥을 수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수학적으로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 근데 사각형은 한 변이 이렇게 돌아가면 대각선으로 하면 쏙 빠져버려. 대각선이 더 길잖아. 원은 어디를 가도 걸쳐. 그러니까 이렇게 들다가도 딱 걸치는데, 사각형은 이렇게 잘못 들려서 약간 뒤틀리면 쏙 빠져버려. 그럼 어떻게 뺄 거야, 또. 그치? 자, 그러니까 지름의 모양, 대각선의 모양, 그러니까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육하원칙에서 더 파생하면 과목별로 생각하는 거야. 맨홀 뚜껑이라는 국어적 요소, 언어적 요소, 국어, 영어적 요소, 수학적, 과학적, 그치? 미술적, 체육적, 컴퓨터적,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맨홀 뚜껑에다 광고를 넣었어. 다 따서. 맨홀 뚜껑을 깨끗이 관리하면서 광고를. 동그란 광고판이 길거리마다 하나씩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를 생각할 때 육하원칙은 굉장히 힘을 발휘한다는 걸 또 올려봐. 자, 그래서 둥근 원지름, 팽창, 맨홀 뚜껑 모든 방향 갖고, 그치? 그런데 항상 그렇게 설명해야죠. 만약에 삼각형이라면, 사각형이라면, 그치? 당연히 빠질 수도 있겠지. 삼각형으로 만들지는 않겠지, 또. 굳이 들어가는데 불편하니까. 그렇죠. 문이 왜 네모난 줄 알아? 들어가기 편한. 사람이 길쭉해서. 근데 왜 텔레토비나 이런 거 보면 문이 동그란 줄 알아? 그거는 현실이야. 등치가 동그래, 옆모습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생김새하고 문 모양도 이유가 있는 거고, 집 모양도 이유가 있는 거고, 손잡이를 오른쪽에 넣으면 그 이유도 다 있는 거고,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인체, 사람의 쓰임새, 사람의 활동 이런 것들을 매너를 특강에 비추어서 답변해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쭉 다시 올라가면 자 이렇게 안 적어도 돼. 올리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방금 됐고 첨부 파일을 봐봐. 결국 단어를 뭘로 확장한다고? 육하원 측으로 대답하고 육하원 측에서 그 다음에 확장해. 육하원 측에서 어떤 A 단어에 대해서 육하원 측으로 생각한 다른 단어를 또 육하원 측으로 생각해도 돼. 그치? 그거를 요약해갖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야. 주제나 포커스를 잡아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사 면접이든 대인 면접이든 뚜껑에 광고를 넣는 것이든 그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매너 특강의 둥근 이유를 답변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라는 거지. 생각하는 방식. 둥글어 대부분 당연하지. 그냥 써지. 어쩌면 뭔 상관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를 대답할 수 있대. 이게 수학적으로. 그지?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아니라 파생해서 이렇게 수학도 과학도 그지? 왜? 우리가 왜 그 각 과목을 배웠어? 그 과목별로 다 뭐라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 대학교 과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봐서 그 사람들이 그런 과에서 이 매너뚜껑을 볼 때는 어떤 시각을 가질까? 라는 걸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고객층들의 요구를 하나의 사례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담아보고 그지?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보고 할까?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첫 번째는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의 기준 출발점이라고. 그래서 자 아이들이 집에 오면 엄마 큰일 났어. 왜? 싸웠어. 언제? 왜 누구랑 싸웠어? 어디서 싸워서 계속 물어보지. 그러니까 그 육가원칙을 정리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야기 전달력이 좋다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런 육하원칙을 하나하나 뜯어서 분석해서 육하원칙 중에도 더 중요한 포커스 육하원칙이 있잖아. 그걸 중심으로 재구성을 할 수 있으면 상황 이해 능력이 좋다고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면접 문제를 정리하는데 안결이 설반적으로 정리를 하지만 결론 할 때 그 결론의 육하원칙이 하나일 수 있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육하원칙을 쭉 설명해서 풀을 수도 있고 그치? 반론, 다른 사람들의 육하원칙과 충돌하는 걸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는 것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육하원칙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결론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육하원칙을 연습하는 거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논리성을 갖추게 하는 밑바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애들 낳아서 나중에 키울 때 육하원칙을 중요한 것에다 일찍 얘기야. 5살, 6살에. 그래서 그거를 골고루 얘기하고 그걸 섞어서 잘 얘기할 수 있고 육하원칙으로 생각하는 것이 상황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논술 수업의 일환으로도 육하원칙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왕입니다. 생각의 기준의 제왕입니다. 뜻있어? 똑같이